에어라나입니다. 4월 25일 12시 현재 기온 21도. 네, 아침보다 6도가 올랐어요. 조금 싸늘한 것 같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옷을 얇게 입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추운 것보단 좀 더운 게 낫죠. 코도 훌쩍훌쩍 나오고 목 감기도 콜록콜록 하는데 네, 서귀포에 대정읍에 참관 수업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10시에 우리 막내가 오늘 도로주행 시험 친다고 네, 월화수 2시간씩 6시간 공부했거든요. 또 첫째 시간 공부하고는 엄마 너무 어려워 이랬더니 네, 2시간 공부하고 나더니 붙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코스도 그러니까 A, B, C, D 코스가 있는데 CD 코스는 완전히 그냥 꿀이래요. 그냥 주워 먹는 거고 A, B 코스가 힘든데 다행히 우리 막내 집 근처로 A, B 코스라서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자신감을 좀 갖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긴장하지 말고 70% 정도 합격한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더니 네, 다행히 한 번만에 붙었어요. 점수는 75점, 기능 시험을 100점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 100점 맞으려고도 애쓰지 마라 그랬었는데 어쨌든 한 번만에 휙휙 붙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내일 이제 운전면허 뭐 신청해서 제주도에 이제 들고 오면 제가 짬짬이 연수시켜주고 차에 이제 감각을 익혀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매우 잘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웃긴데 제가 잘하는 게 남녀보다 조금 잘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노래를 조금 해요. 점점 자신감은 없어지긴 하지만 두 번째 운전을 좀 잘해요. 세 번째 말을 잘해요. 강의를 조금 잘하죠. 노래보다 강의 쪽이 조금 더 소질이 있는 것 같고요. 운전은 그 중간쯤. 옛날에는 노래가 제일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귀는 너무 발달하고 그러니까 노래는 자신감을 조금 잃고 있어요. 아무튼 운전을 잘합니다. 네, 운전을 뭐 주차나 이런 것도 그렇긴 하지만 첫째는 운전을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차 종을 가리지 않고 운전을 해요. 아주 작은 소형차에서부터 비싼 외제차까지 심지어 그 SUV 그 다음에 뭐 스틱으로 된 트럭 네, 별로 가리지 않고 좀 운전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한테 야, 엄마 닮았으면 운전 잘해, 걱정하지 마. 우리 둘째 딸도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에 차를 사서 이제 뭐 시외도 끌고 다니고 잘 끌고 다니더라고요. 처음에 면허 따서 내 차 이거 들고 나가서 벤츠 박아가지고 내 보험료 완전 올랐었거든요. 뭐 다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큰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저는 차에 대해서 막 사고 난다고 애걸복걸하고 요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근데 제가 지금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때문에 혹시 너무 시끄럽나요? 발로만 틀어볼게요. 그래서 막내는 이제 면허증을 땄고 저는 어제 저녁에 그림 하나 유칼립투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양귀비를 그렸어요. 후딱후딱후딱. 실력이 없으니까 속도전을 좀 내자 싶어서 좀 빨리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그리거든요. 발등이 불 떨어져야.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으니까 하기 싫으면 발등에 불 떨어질 때까지 버티겠죠. 하고 싶으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또 그냥 그렸을 때보다 사진으로 찍으면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칼립투스와 양귀비를 사진을 찍어서 친정 단톡방에 올렸더니 우리 오빠가 아이고 훌륭한 솜씨네 그러길래 내가 한 달 배워서 점점 발전할 거야 이랬더니 우리 작은 언니가 아유 너무 잘 그렸다 할미꽃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장대소를 했어요. 아니 양귀비가 할미꽃으로 보인다는 건 내 그림이 빵점이란 얘기인가?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아니 내가 꽃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근데 그 양귀비가요 참 매혹적으로 생겼잖아요. 아주 유혹적으로 생겼잖아요. 가늘가늘하면서 빨간 꽃을 피워 올리는 게 저는 처음에 양귀비꽃 보고 아, 왜 예쁜 여자를 보고 양귀비라고 부르는지 알겠다. 왜 양귀비 보고 예쁜 여자라고 했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양귀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즘에 생각하는 미인형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미인형은 얼굴이 볼이 통통하고 눈이 쪽 찢어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입술은 크고 두껍고 가보세요. 요즘의 미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얼굴 모습이에요. 어쨌든 그 시대에는 양귀비가 미인이었으니까 꽃도 아직 양귀비라 그러면 우리가 예쁘다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양귀비였어요. 일단 성이 양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특별히 이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반에 들어오면 교실이 환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쁜 아이들이 있으면 교실이 환한가 봐요. 유난히 막 피부가 뽀얗고 이쁜 애도 있었고 또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애도 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국어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반에 이쁜 아이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아유 이 반에는 양귀비가 많네 이러시더니 제 성이 양싱을 알고 니는 진짜 양귀비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를 항상 양귀비라고 부르셨어요. 국어 선생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굉장히 학생다운 아이를 좋아하는데 그 포인트를 제가 이제 읽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굉장히 정석대로 대답을 했더니 아주 눈에 탁 넣어놓고 이뻐하시더라고요. 저 공부는 잘하지 않았거든요.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별명이 이제 양귀비여서 친구들도 저보고 양귀비다, 뭐 고등학생인데 뭐 섹시하다, 요염하다, 막 그런 말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어쩌다가 첫인상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저보고 여배우 같다는 소리를 조금 해요. 그러니까 선이 뭐 이목구비가 큰 건 아닌데 선이 약간 진하면서 약간 서양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이런 이미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양귀비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 양귀비 꽃이 정말 저는 요염하더라고요. 그 양귀비 꽃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양귀비를 그려봤다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거창하게 제가 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림을 선생님이 7개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1개나 2개 정도 그려오라고 했는데 저 한 5개 정도 도전해 보려고요. 왜냐하면 많이 하면 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그리는 물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왜 안 되지라는 의구심이 있어야 다음번에 선생님이 우리가 수업할 때 그림을 그릴 때 그 답을 제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만 참여하고 선생님 그리는 걸 보는 건 만약에 그게 50%의 공부가 된다면
제가 그리면서 의구심을 갖고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보는 건 한 8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접근해 보려고요. 좀 잘 그려 보려고요. 조색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물감 제가 한번 꽉 짜놓으면 3년 쓴대요. 열심히 써갖고 이 색깔 저 색깔 조색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요. 이번에도 양귀비도 그렇고 유칼립투스도 그렇고, 유칼립투스는 한 끗 차이로 조색에 실패, 양귀비는 여러 끗 차이로 완전히 실패. 근데 그 맑고 따뜻한 빨강이 안 나와서 저는 좀 차가운 빨강, 뭐 보랏빛 또는 빨강, 그리고 또 입장마다 색깔들이 제법 달라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선생님한테 나의 예술 세계예요 이랬더니 아직 예술 세계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현타. 목은 좀 기침이 덜하네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침에 날씨가 차가우니까 기침이. 오, 저기 오른쪽에 빨간 나무는 느낌이 뭐지? 홍가시 나무인가? 와, 꽃처럼 예뻐요. 이까지 오면 송악산 가까이 오는 건데, 제 구두가 오늘 송악산을 한 바퀴 돌 정도는 되는데 모자가 없어요. 모자 없이 송악산 돌면 네, 얼굴이 절단이 나겠죠. 아무 생각 없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다니면 여러분 차에 꼭 구비하고 다녀야 될 게 스카프, 모자, 가방과 호미와 칼과 가위, 요 정도는 항상 구비하고 다녀야 돼요. 말로는 하는데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지고 들어가면 차에 또 안 실어 놓는 거죠. 어저께 희옥 언니 차는 둘이서 보고 박장저수를 했어요. 엉덩이 방석 있잖아요. 그 엉덩이 반석도 있고, 고사리 앞치마에, 장화에, 칼에, 가위에, 아유 모자에, 봉지까지 차 뒤에 그냥 트렁크가 창고더라고요. 그 언니는 엄청 고사리를 많이 뜯었어요. 저는 사실 올해 고사리 한 줄기도 안 꺾어봤어요. 고사리에 대한 찬반론이 많거든요. 그게 뭐 암을 유발한다, 몸에 좋지 아니하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맛은 있으나 저도 썩 즐겨 먹지는 않아요. 지인들이 말려서 고사리 갖다 주신 것도 있고, 네, 더러더러 또 얻을 기회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가다가 기름도 넣어야 되고 농협에도 가야 됩니다. 기름이 그저께 서귀포 갔을 때 가는 길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금액이 비싸네요. 1730원, 1690원짜리도 있었는데, 아무튼 타이밍을 잘 맞춰서 넣어야 돼요.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 요즘에 그래 육지에가 얼마예요 기름값? 왜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신대? 삐지고 싶다 정말. 듣고는 계신 거예요 제 이야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뭐 크게 뭐 여러분께 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유튜버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냥 수다 떠는 거잖아요. 제가 막 영상을 어떻게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 부끄러워서 안 해요. 나 부끄러워서. 그래서 진짜 좋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만 꾸준하게 눌러주시고, 안 그러시는 분들은 안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까지 듣는지 안 듣는지도 저는 확신이 없어요. 끝까지 듣는 분은 들었다고 댓글 좀 남겨주실래요?
이 앞에 보이는 좀 멋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단산이라고 합니다. 단산. 이쪽으로 가는군요. 맞아요. 송악산 가까이 가네요. 아이, 송악산 돌아보고 싶어. 송악산에서 보면 지금 창보리가 파란 가파도가 보일 거예요. 마라도도 2번 다녀왔는데 마라도 짜장면 한번 먹으러 갈까봐요. 짜장면집이 11개인가 있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터지고 몇 개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11개 정도 있는데 집집마다 약간 짜장면의 컨셉들이 달라서 맛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2번 갔으니까 2군데서 먹어봤죠. 근데 첫 번째 먹은 데보다 2번째 먹었던 데가 훨씬 맛있었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코로나가 아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막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조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뭐 얼마나 맛있다고 저렇게 서서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냥 좀 덜 복잡한 집에 갔는데, 2번째는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돼서 가가지고 손님들이 없어서 제가 원하는 집에서 골라서 먹을 수 있었어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 집을 다시는 기억할지는 모르겠으나, 자, 여기는 기름이 얼마 하는지 봅시다. 셀프 일단 1760원. 아까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더 늦기 전에 1750원 아싸. 셀프, 여기가 셀프. 더 늦기 전에 넣는 게 좋겠죠. 셀프는 1750원. 네, 그냥 주유를 해주시는 거는 1760원. 여기는 가로등이 굉장히 많다. 엄청 자주 있네요, 가로등이. 이 동네 공무원들 일 잘하나 보다. 바닷가에 풍력 발전기 서는 거 있잖아요. 길이 이래. 풍력 발전기 서는 거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쪽에 뭐 신창이나 정말 바람이 많은 곳에 길가에 쫙 이렇게 해서 관광 상품으로 조금 더 활용하고 있지만, 애월 바닷가 앞에 곽지 해수욕장 앞에 풍력 발전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정말 징그러워요. 그게 어저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 제주도에 이도해서 애월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애월읍에 이제 완전히 은민으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런데 이 곽지라는 데가 굉장히 좀 돈이 많은 동네인가 봐요. 곽지 맞지? 곽지 맞아. 그런데 여기는 이주민들이 와서 자기들의 어떤 지분을 나눠 갖는 걸 제주도는 특히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자가 아니고 곽지에는 그걸 20년을 설정을 해놨대요. 30살에 들어와서 주민등록 등본에 이전 신고를 하고 50살이 되어야 그 동네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더럽고 치사하죠.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데 풍력 발전기 회사에서 여기를 조금 세워 주십사 하고 돈을 이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가 뭐 얼마가 나오면 n분의 1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20년도 안 된 육지 것들에게 나눠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눠줘도 돼요. 뭐 제주 도민이 되고 싶어서 뭐 육지 것들 소리 듣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보기 싫은 거 알면서 그거를 그 몇백만 원 받자고 거기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래 뭐 돈만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제주도에 지금 풍력 발전기 이런 거 많아가 전기가 남아돈다 하더라고요. 하기사 뭐 전기만 남아도나요? 집도 남아돌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도 되네.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경관을 그렇게 해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보면 저는 자꾸만 화가 나요. 제주도뿐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 속상하죠. 저는 이제 1분 안에 도착합니다. 근처에 농협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면서 농협 이름 보도록 하고 네, 저는 어쨌든 오늘 참관이니까 참관 열심히 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따뜻한 목요일 오후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